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살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 보는 노인 중 한 명이지요. 퇴직 후에 후련할 줄만 알았는데 너무 공허하네요. 젊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고 상사에게는 예하면서 웃으며 일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늘 똑같이 출근했고 점심은 팀원들 챙겨서 회식처럼 먹었고 저녁엔 늘 회식 거래처 접대. 회사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팀은 가족이다. 그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가족이 회사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내랑 아이들과는 주말에나 얼굴 볼 정도였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곧 내가 잘 사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명절에도 거래처 인사 다니고 주말에도 회사 골프 모임 나가고 여름 휴가도 팀워크샵으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아빠 얼굴도 잘 모른대요. 주말에라도 같이 있어줘요.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몇십 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를 다녔어요. 아플 때도 출근했고 가족 행사보다 회사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바쳤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세쯤 됐을 때였어요. 그해 봄, 제 후임으로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35살쯤 된 친구였는데 명문대 출신에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저보다 훨씬 능숙하더군요. 회사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젊은 인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시작된 거죠. 회의 시간에 제 의견과 젊은 직원들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졌어요. 디지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나도 이젠 한 발 물러서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속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퇴직을 몇 달 앞두고는 제게 주어지는 업무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젊은 직원들에게 맡겨지고 저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출근해서 컴퓨터만 켜놓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퇴직식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주더군요.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여유롭게 사세요.
회사에서 준비한 기념패도 받았어요. 30년 근속 직원. 그 패를 받아들고 단상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니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퇴직식이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말했어요. 부장님, 이제 진짜 자유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내일부터 뭘 하고 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리던 휴대폰이 조용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전화가 왔었는데 퇴직하니까 스팸 전화밖에 안 오더라고요. 단체 카톡방에서는 퇴직 축하 메시지 몇 개가 올라오더니 며칠 지나자 알림이 끊겼습니다. 가끔 카톡방을 열어보면 다들 업무 이야기하고 회식 약속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빠져 있더라고요. 다들 바쁘겠지, 일하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락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그랬더니 대답은 짧았어요. 네, 바빠요. 일이 많아요. 밥 한번 먹자. 그렇게 말했더니 다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선배님 다음에 꼭요. 이번 주는 진짜 바빠요.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 먹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선배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흐르니까 제 존재가 조금씩 흐려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서서히, 정말 천천히 저는 그들의 일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한 일은 출근하는 신용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정장 바지를 입고 커피 한 잔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근처 공원을 돌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죠. 30년간 해온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침 7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정장 입을 준비를 하게 되고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오늘 산책 다녀왔어요? 그때는 괜히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정말 산책을 한 건지 그냥 시간을 보낸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회사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어요. 예전에 매일 출근하던 그 건물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일터를 떠난다는 건 월급이 끊기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바뀌는 일이더군요. 예전엔 누군가 박 부장님하고 부르면
나라는 존재가 명확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물어보고 프로젝트 결정을 제게 맡기고 후배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저를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저씨, 어르신, 역할이 바뀐 겁니다. 마트에 가면 점원이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병원에 가면 환자로 불리고 박 부장이라는 역할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니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밥 먹는 게 귀찮고 뉴스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와 말다툼도 잦아졌어요. 아내가 뭐 좀 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났습니다. 집 청소 좀 도와줘요. 설거지 좀 해요. 장 좀 봐와요. 그런 말들이 귀에 거슬렸어요. 나는 30년을 일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 회사 얘기 좀 해요. 당신은 아직도 거기 사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전히 그 시절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몸은 퇴직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었던 거죠. 밤에 잠을 잘 때도 회사 꿈을 꿨어요. 회의하는 꿈, 프로젝트 발표하는 꿈, 후배들 가르치는 꿈. 그런 꿈을 꾸다가 깨면 허탈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구나.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리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해서 앉아있기 좋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공원은 너무 춥고 그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게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였는데 그분은 매일 와서 어린 학생들 숙제를 봐주고 계셨습니다. 수학 문제 풀어주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도와주고 가끔은 그냥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며칠을 지켜보다가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시네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심심해서요. 예전에 선생이었는데 애들 가르치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 말이 제게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하루가 금방 간다. 그게 그렇게 부러운 말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TV만 보거나 공원을 배회했어요. 시계를 자꾸 보게 됐어요. 아직 11시밖에 안 됐네. 점심까지 아직 1시간이나 남았네. 그렇게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하시네요. 그날 집에 와서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회사 시절 자료, 보고서, 명함, 상패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생각했죠. 이게 다 나였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30년 근속 표창장, 우수 사원 상패, 팀장 임명장, 부장 승진 통지서, 다 먼지만 쌓여 있더라고요. 명함도 한 박스 가득 있었어요. 그 명함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명함을 쓸 일은 영원히 없겠구나.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그거 다 추억인데 왜 버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묘하게도 속이 시원하더군요.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30년을 짊어지고 살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공원 청소, 점심엔 도서관 봉사, 저녁엔 동네 아이들 숙제 봐주기. 처음엔 어색했어요. 회사에서는 일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다른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공원 청소를 처음 나갔을 때가 기억나요.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공원을 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편했어요.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도서관 봉사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책 정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서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배운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저는 바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일이 많아요. 월요일 아침엔 공원 청소, 화요일엔 도서관 봉사,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가르치기, 목요일엔 동네 아이들 숙제 봐주기, 금요일엔 아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주말엔 손주들 돌봐주기. 정말 바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동네 복지관에 가면 다들 절 박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회사 다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이제 사람 만나는 일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했어요. 와, 그거 제일 좋은 일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제일 좋은 일이구나. 회사에 있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회사에선 경쟁도 하고 평가도 하고 평가도 받고 그랬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사람입니다. 누굴 평가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평가받지도 않고 그냥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런 관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가끔 그 시절 회사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커피숍이나 지하철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웃으며 말합니다. 일 안 하고 사람하고 살아요. 그게 지금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겠죠. 일 안 하고 사람하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예전엔 몰랐으니까요. 한 번은 제 후배가 물어봤어요. 부장님, 퇴직하니까 어때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할 일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빠. 사람 만나는 게 일보다 더 바쁘더라고. 그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장님,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퇴직하고 싶네요.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막상 퇴직하면 정말 힘들어. 준비 없이 퇴직하면 방황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회사 말고 다른 곳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놔.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실감은 안 났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더군요. 회사에선 박 부장님, 박 이사님 그렇게 불러줬는데 이젠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그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출근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저는 퇴직자가 아니라 인생의 이막에서 다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없지만 감사는 매일 받습니다. 명함은 없지만 이름은 여전히 불립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 시절 회사는 내가 열심히 살았던 무대였을 뿐이라는 걸. 무대가 끝났으면 이제는 관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응원할 시간이라는 걸요. 아니, 관객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에 선 배우가 된 거죠. 회사라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새 간판, 새로운 직원들,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엔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내 자리를 다른 누가 차지했다기보다 그 자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30년간 회사에서 번 돈으로 지금 아내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30년간 배운 인내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제는 그 회사 건물 로비까지 들어가 봤어요. 출입증 없이는 못 올라가지만 로비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한참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 로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다들 바빠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예전의 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회사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요즘 제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 들고 공원으로, 낮엔 도서관에서 봉사, 저녁엔 아내랑 함께 시장 보기. 그 평범한 하루가 이제는 참 고맙습니다. 아내와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내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랐고 같이 있어도 어색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TV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랑 진짜 부부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됐다니.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싶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배운 건 열심히 일하는 법이었고 퇴직 후에 배운 건 열심히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도 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손주 얼굴도 1년에 몇 번밖에 못 봤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봤죠. 그것도 잠깐 보고 또 회사 일 때문에 가야 했고,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주들을 봅니다. 딸이 바쁠 때 손주를 봐주기도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손주가 저를 보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부르던 그 어떤 호칭보다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더 좋습니다. 어제는 손주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일에 공원에서도 만나고 도서관에서도 만나고 복지관에서도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할아버지 일이야. 그랬더니 손주가 말했어요. 와, 그럼 할아버지는 친구가 엄청 많겠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가 많아. 정말 그래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는 많았지만 친구는 없었어요. 다들 경쟁자였고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자원봉사자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다들 제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는 회사 시절 제일 친했던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웠어요. 그래도 날 기억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구나.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부장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퇴직하기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회사 다닐 때는 늘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그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부장님, 저도 요즘 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퇴직하면 뭐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요. 부장님은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할 일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아내랑도 자꾸 싸우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회사에 묶여 있다는 걸. 그래서 회사 관련된 거 다 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했지. 봉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 후배가 물었어요. 그럼 후회는 없으세요? 회사 생활 그만둔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조금 있어. 좀 더 일찍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일찍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걸, 그런 후회. 근데 회사를 그만둔 건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구나.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도서관에서 감사패를 줬어요. 1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패를 받는데 회사에서 받던 상패보다 훨씬 뿌듯했습니다. 회사 상패는 실적을 인정받은 거였지만 이 감사패는 제 시간과 마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집에 와서 그 감사패를 거실에 걸어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상패는 다 버리더니 이건 걸어놔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받고 싶었던 상이에요. 정말 그래요. 회사 상패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받은 거였지만 이 감사패는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받은 거니까요.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뭐 했나? 오늘 누굴 만났나? 그런 것만 적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을 적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공원을 청소하신다.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가 책을 찾는데 내가 도와줬다. 그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은 아내랑 시장에 갔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줬다. 아내가 웃는 얼굴을 보니 행복했다. 그런 글들을 적다 보니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 전에는 옛날 앨범을 꺼내봤어요. 회사 생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 찍은 사진, 팀장 승진했을 때 사진, 회식 사진, 워크숍 사진. 그 사진들을 보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사진 속 제 표정이 다 비슷했어요. 억지로 웃는 표정.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하니까 웃는 표정. 그런 표정으로 30년을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찍은 사진을 보니 표정이 달랐어요. 손주랑 찍은 사진, 아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봉사활동하면서 찍은 사진. 다 진짜로 웃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웃는 표정. 이게 진짜 내 얼굴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회사 동기들과 만납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에 퇴직했으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요. 지난달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10명쯤 모였는데 다들 퇴직 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퇴직하고 아직도 적응 못하고 있대요. 매일 집에만 있고 아내랑 자꾸 싸우고 우울하다고. 또 한 친구는 재취업을 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일이 있으니 좋다고. 또 한 친구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아직은 어렵지만 보람이 있다고. 다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 뭐하고 사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바쁘게 살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잘 사는구나. 부럽다.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돈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명함은 없지만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회사는 떠날 수 있어도 삶은 퇴직할 수 없다는 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30년간 회사원으로 살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는 걸.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30년, 4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이제 다른 곳에 쓸 때가 된 거예요. 회사라는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회사 말고 다른 곳에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 두세요.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뭐든 좋습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퇴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퇴직한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세요. 회사에서 불리던 그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불러주세요. 부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이사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새로운 일을 인정해 주세요. 봉사활동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손주를 돌보든, 그게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출근이고 새로운 일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일일 수 있어요. 그분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명함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저의 사연도 여러분의 사연도 모두 각자의 무대에서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무대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무대가 시작될 뿐입니다. 저는 30년간 회사원이라는 무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무대가 훨씬 더 넓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사람 사는 곳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으로, 더 이상 박 부장이 아니라 박 선생님으로,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 그렇게 오늘도 출근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퇴직 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나요?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나눠요.